인수 씨, 오늘도 당신에게 한 계단 더 가까워졌네요.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30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여기 삶이라는 거친 파도에 젊음을 다 바친 여자, 금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감옥에 갇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 인수가 있습니다. 1995년 홍제동에 눈부셨던 첫사랑은 2026년 요양원의 상담사와 치매 환자가 되어 너무나 늦게 마주합니다. 모든 기억이 지워진 그 쓸쓸한 사막 끝에서 임종을 코앞에 두고 찾아온 기적 같은 찰나의 순간, 이 이야기는 화려한 재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마저 놓아버린 순간에도 끝내 서로를 알아본 영혼의 기록입니다. 30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기억의 계단 끝에서 마주한 두 사람. 그 가슴 시리고도 숭고한 마지막 사랑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995년) 가을, 김포공항 활주로 위로 비행기가 남긴 하얀 궤적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차가운 가을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궤적을 바라보던 25 금자의 심장이 다시 제 리듬을 찾기까지는 생활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맷돌이 필요했습니다. 인수를 실은 비행기가 구름 너머로 사라졌을 때 금자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비행기 궤적이 아니라 땅 위의 아스팔트 길을 보며 걸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요. 인수가 떠난 뒤 금자는 홍제동 세탁소의 눅눅한 증기를 뒤로하고 현실이라는 이름의 두꺼운 외투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열정보다는 서늘한 생존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금자는 27이 되던 해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성실하지만 무색무취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금자에게 별빛 같은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매달 일정한 날짜에 월급 봉투를 가져다 주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가방에서는 늘 결제 서류의 잉크 냄새와 낡은 사무실의 먼지 향이 났습니다. 금자는 그와의 삶에서 거창한 사랑 대신 평온한 체념을 배웠습니다. 신혼방 낡은 옷장에 GNI 이니셜이 새겨진 낡은 가죽 시계를 깊숙이 밀어넣으며 금자는 자신의 청춘을 함께 묻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금자는 더 이상 시집을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문의 가계부 정리법과 절약 기술이 적힌 기사들을 오려 모으기 시작했죠. 사색은 사치가 되었고 기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2002년 월드컵이 붉은 함성으로 들썩였지만 금자의 시간은 베란다 건조대에 걸린 빨래 더미 사이에서 무채색으로 소모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의 빳빳한 넥타이를 골라주고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손에 쥐었을 때 1985년 종로 서적에 낡은 종이 냄새 대신 금자의 손끝에는 락스 냄새와 주방 세제의 건조한 감촉이 배어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신호는 꽃이 아니라 관리비 고지서의 숫자 변화로 찾아왔습니다. 그 반복되는 생활의 소음 속에서 남인수라는 이름은 서서히 기억의 심해로 침전되었습니다. 금자는 이제 홍제동 세탁소 집 딸이 아니라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서 흔히 마주치는 적당히 주름지고 적당히 고단한 표정을 지닌
중년 여성이 되었습니다. 금자는 가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20대의 그 맑고 투명했던 금자와 지금 이 칙칙한 피부를 가진 40대의 여자가 과연 같은 인물일까? 인수는 미국 어딘가에서 남현수라는 가면을 쓰고 기업의 전장을 누비고 있겠지만 금자에게 그것은 이제 9시 뉴스 속 해외 소식만큼이나 멀고 무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타워 크레인에 의해 매일같이 높이를 갈아치울 때 금자의 삶은 24평 아파트라는 좁은 상자 속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에 긴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들리는 이웃집의 도마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는 그녀의 삶이 특별한 서사가 아닌 거대한 평균치 속의 일부임을 매일같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끔 뉴스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지나가는 남현수 회장 방한 및 대규모 투자 발표라는 소식을 볼 때면 금자는 쥐고 있던 다리미를 잠시 멈췄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금자의 얼굴을 덮칠 때 그녀는 아주 찰나 동안만 1985년 종로서적의 눅눅한 냄새와 유진상가 옥상에 마른 바람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삑 소리를 내며 과열을 경고하는 다리미의 신호에 맞춰 금자는 다시 힘을 주어 남편의 셔츠 깃을 눌렀습니다. 사랑은 기억의 앨범 속에 박제된 화석이었고 금자는 그 화석을 꺼내볼 여유조차 없는 고단한 생활인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한 여자의 가장 찬란했던 기억을 평범이라는 이름의 회색빛 먼지로 덮어버렸습니다. 금자의 발걸음은 매일 아침 시장과 집, 학교를 오가는 좁은 반경 안에 철저히 갇혔습니다. 아이의 수능 도시락을 싸며 새벽을 깨우던 날들, 그녀는 자신의 그 내향적이고 사색적인 기질을 이제는 가족의 안위를 살피는 조심성과 고통을 견뎌내는 인내심으로 바꾸어냈습니다. 남편의 박봉을 쪼개 저축을 하고 아이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 자신의 화장품 값을 아끼며 친가와 시가의 대소사를 묵묵히 챙기는 삶. 그것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성실한 소멸이었습니다. 단지 내 상가 지하의 눅눅한 공기와 분리수거장의 무미건조한 풍경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노을이 유난히 붉게 지는 날이면 유진상가 옥상에서 나누었던 그 100원짜리 동전의 온기가 손바닥 끝을 잠시 스치기도 했지만 금자는 황급히 장바구니를 고쳐주며 그 환각을 털어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야? 아이의 한마디에 30년의 그리움은 다시 가라앉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견뎌야 할 오늘과 책임져야 할 가족,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돌려야 할 세탁기뿐이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은 서사적인 공백이 아니라 빽빽한 생존의 기록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인수가 없는 세상에서 금자는 철저하게 가족의 삶을 위한 배경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침전된 시간의 층이 두꺼워질수록 그녀의 내면에는 누구도 깰 수 없는 단단하고도 슬픈 단층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금자는 자신이 지켜온 이 무색무취한 평화의 무게를 실감하곤 했습니다.
2015년이 되자 금자의 손은 더 이상 부드러운 캔버스 천을 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마디는 굵어졌고 손톱 끝은 늘 거칠었습니다. 30년 전 인수의 하늘색 실크 셔츠를 다리며 느꼈던 그 떨림은 이제 마트에서 세일하는 고등어를 고르는 손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바코드가 찍히는 삑 하는 기계음은 그녀의 청춘이 이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엄마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알람 소리였습니다. 삑 소리가 날 때마다 그녀의 삶의 한 조각이 가격표로 환산되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30년의 시간 동안 비워낸 담즙 만큼이나 쓴 생활의 맛을 견뎌온 그 거친 손이 그녀의 나머지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주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금자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세탁하며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인내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2010년의) 가을은 노란 개나리가 아닌 전신을 뒤덮은 불길한 노란 황달로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생소한 단어들, 간문부 담가남, 의학적으로는 클라츠킨 종양이라 불리는 가혹한 선고였습니다. 간에서 나오는 담간이 합쳐지는 지점에 생기는 암, 수술도 어렵고 예후도 나쁘다는 의사의 무미건조한 설명 앞에서 금자는 비명 대신 남편의 노랗게 물든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때부터 금자의 인생은 서울의 대형 병원 그 차가운 백색 감옥에 갇혔습니다. 40 중반의 금자에게 내린 과제는 다시 한번 간병이라는 이름의 정직한 노동이었습니다. 금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조차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금자가 마주한 것은 로맨틱한 눈물이 아니라 귤껍질처럼 노랗게 변해가는 남편의 피부를 매일 아침 거칠어진 수건으로 닦아주는 일이었고, 옆구리에 찬 배액관을 타고 흐르는 담즙의 양을 하루에도 4번씩 눈금 실린더에 담아 체크하는 일이었습니다. 반복되는 담간염과 오한 속에서 남편의 체중은 속절없이 줄어갔고, 금자는 웬만한 전공의보다 더 정확하게 남편의 활력 징후를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담간을 타고 역류하는 감염의 공포 속에서 금자는 알코올솜을 집어든 핀셋을 한 번도 떨지 않았습니다. 배액관 삽입 부위를 소독하고 거즈를 갈아붙이는 그녀의 손길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담즙 색깔이 어제보다 탁해요. 배액량도 줄었고요. 염증 수치 확인해 주세요. 금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의 지독한 간병은 그녀를 한 명의 노련한 전문가로 단련시켰습니다. 밤마다 보호자 침대 의자에 기대어 쪽잠을 자면서도 금자는 남편의 마른 손을 닦아주며 인생의 본질을 목격했습니다. 클라츠킨 종양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인간의 의지는 얼마나 무력한지, 그러나 그 벽을 끝까지 함께 버텨주는 사랑은 얼마나 실증적인 것인지를 금자는 남편의 고통을 통해 비로소 죽음의 예의와 떠나는 자를 향한 최선의 배려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2015년 어느 새벽 남편이 평온하게 마지막 숨을 내뱉었을 때 금자는 절규 대신 그가 5년간 견뎌온 고통을
이제는 내려놓고 편안하게 가게 되었다는 것에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사별은 끝이 아니라 금자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선택하게 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낸 뒤 금자는 24평 아파트의 정적 속에서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액관을 소독하던 손에는 이제 할 일이 없었고 규칙적인 병원 일정에 맞춰 돌던 그녀의 태엽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금자는 무작정 구청 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2015년 디지털로 관리되던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이름을 올리며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이 지독한 정적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배치된 곳은 지역의 무료급식소였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곧 깨달았습니다. 요란한 식판 소리, 빨리빨리를 외치는 봉사단장 지시, 그리고 억지로 활짝 웃으며 음식을 배식해야 하는 활동들이 그녀의 내밀한 기질과 지독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요. 금자는 남들처럼 나서서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구석에서 말없이 잔반을 정리하거나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의 구분 등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더 편안했습니다. 금자는 활동처를 말벗 봉사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금자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위로보다 자신들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며 들어줄 귀를 더 갈구한다는 사실을요. 금자는 하루에 3시간씩 치매를 앓는 할머니의 똑같은 이야기를 30번이 넘게 들으면서도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거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고 그들의 젖은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응시하는 것. 금자에게 그것은 봉사가 아니라 5년 동안 남편의 죽음을 지켜보며 몸에 새긴 인내의 연장이었습니다. 금자 씨 앞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함께 봉사하던 이의 한마디는 금자의 머릿속에 불을 켰습니다. 사별의 슬픔에 매몰되는 대신 그녀는 그 슬픔의 인과를 학문으로 탐구하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히 들어주는 것을 넘어 그 아픔의 뿌리가 어디인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싶다는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내향적이고 사색적인 기질은 필연적으로 노인 상담 심리학이라는 좁고 깊은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금자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서울 소재의 한 대학에서 야간 수업을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이론으로 객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창가에 앉아 두꺼운 전공 서적을 넘길 때면 그녀의 코끝에는 여전히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맴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985년 종로 서적에서 시집을 고르던 그 소녀의 사색을 이제는 타인의 고통을 치유하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대학원 수업 중 금자는 당대 상담 심리학계의 권위자이자 훗날 인수가 입원할 VVIP 요양원의 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은 금자가 제출한 사별 가족의 심리 변화 보고서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금자 씨, 이 보고서에서 지독한 병원 냄새가 나요. 교과서만 판 애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내는 냄새지. 그게 자격이에요. 학위는 그냥
종이 한 장일 뿐이고 원장은 금자의 전문성 뒤에 숨겨진 그 날 것의 경험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금자는 원장의 그 진솔한 인정을 동력 삼아 상담 심리사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10년 금자는 꾸준히 봉사와 전문 수련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타인의 영혼을 수선하는 정교한 바늘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종로서적에서 만났던 그 소년을 다시 마주하기 위해 운명은 그녀를 이토록 가혹한 골짜기에서 오랫동안 단련시킨 것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원장의 특별한 호출을 받기 전까지 금자는 자신이 그 좁은 VVIP실의 문을 열게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빳빳한 와이셔츠 깃을 세우던 소녀는 이제 30년의 세월을 돌아 한 남자의 무너진 기억을 지탱할 수호자가 되어 다시 섰습니다. 30년의 공백은 그녀를 이 자리로 부르기 위한 필연적인 경로였습니다. 55의 금자는 이제 그 문을 열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2025년) 가을 가평 북한강 줄기가 내려다 보이는 VVIP 전용 요양원 라온헤이븐. 이곳의 5층 테라스에 서면 1995년 우리가 비둘기호를 타고 지났던 그 경춘선 철길이 보입니다. 이제는 무궁화호 대신 매끄러운 ITX 청춘이 질주하지만 철길이 내는 특유의 진동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금자의 발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달됩니다. 금자는 원장의 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건네받았습니다. 원장은 이미 금자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대학원 시절 금자가 썼던 사별과 상실의 심리학 보고서 행간에 숨겨진 그 지독한 그리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 노련한 은사는 진작에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자씨, 이 환자의 뇌세포는 지금 전쟁터야. 55세의 남현수 회장이 아니라 20세의 남인수만 남았어. 가문 사람들은 그를 요양원에 가두려 하지만 나는 그를 살리려 하지. 그를 망각의 늪에서 끌어올릴 유일한 감정적 다지 바로 자네야. 이미 알고 있었지. 자네가 그토록 닦아내려 했던 그 얼룩의 주인이 여기 있다는 거. 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울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금자는 대답 대신 인수의 차트를 넘겼습니다. 전두축두 치매, FTD, 중기 기억 퇴행형, 그 메마른 의학 용어들이 인수의 30년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금자를 데리고 관찰실로 향했습니다. 일방향 투시 거울 너머로 보이는 502호실, 그곳에 인수가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강물을 보며 손가락으로 허공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남자. 55세의 육체는 약간의 검버섯이 내려앉고 머리칼은 조금 샜지만 고개를 까닥이는 각도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낯설어하며 눈을 가늘게 뜨는 습관은 금자가 기억하고 있는 20세의 인수 그대로였습니다. 금자는 거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30년의 세월의 사막을 건너온 연인이 저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자가 아는 인수가 아니라 금자를 잊어버린 소년이 되어 20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준비됐나? 상담사로서 들어가는 거야. 감정 전이는
철저히 통제해야 하네. 자네가 무너지면 이 치료는 실패야. 원장의 경고를 뒤로하고 금자는 502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상담심리치료사로서의 냉정한 평정심이 들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비명을 지르는 25세의 금자가 갇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상담사분이신가요? 인수의 목소리는 55세 남성의 탁함을 품고 있었으나 수줍게 입술을 깨무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금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돌아온 연인을 향해 던져진 첫마디가 처음 뵙겠습니다라니. 금자는 상담사 전용 차트를 펼치며 무표정한 마스크를 썼습니다. 네, 남인수님. 오늘부터 선생님의 인지재활과 심리안정을 담당할 상담심리사 김금자입니다. 현재의 기분 상태를 수치로 표현해 보시겠어요? 1부터 10까지 10이 가장 평온한 상태라면요. 금자의 목소리는 얼음물처럼 투명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인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라포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시선 처리였습니다. 인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손가락 3개를 펴보였습니다. 3 정도요. 사실 좀 불안해요. 제가 누굴 좀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가 가평 선착장 맞나요? 제가 배 시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시집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금자는 소리 없이 눈빛으로 인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간절하게 전합니다. 인수 씨, 그 선착장에서 당신을 기다리던 여자는 30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당신을 떠나보내던 그날 활주로에서 함께 죽었다고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여자는 당신의 무너진 시간을 수선하러 온 냉정한 치료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당신의 눈동자엔 여전히 1985년에 그 맑은 바람이 불고 있는 건가요? 나를 봐요, 인수 씨. 처음 보는 상담사 말고 당신의 셔츠 깃을 세워주던 그 금자로 한 번만 봐달란 말이에요. 금자는 차트에 환자, 현재 1995년 가평 여행 시점에 고착됨. 불안지수 높음이라고 냉정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찢을 듯 날카롭게 긁혔습니다. 남인수님, 그 친구분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의 기억을 다시 회복하는 게 우선이에요. 탁자에 놓인 이 물건들을 보시겠어요? 가장 먼저 손이 가는 물건이 무엇인가요? 금자는 미리 준비한 검사 도구들을 늘어놓았습니다. 1970년 발행 100원 동전, 낡은 시집, 그리고 뒷면에 GNI가 새겨진 가죽 시계. 인수의 손은 망설임 없이 가죽 시계로 향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소중하게 움켜쥐며 가슴에 갖다 대었습니다. 이게 제 심장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놓으면 제가 영영 사라질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이 시계 주인을 아시나요? 금자는 차트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릅니다. 환자분 본인의 소지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상담실 내 인지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거짓말이야. 그 시계 주인
내가 제일 잘 알지. 그거 내가 홍제동 세탁소에서 밤새 다리미질에서 번 돈으로 산 거야. 우리의 시간이 다할 때까지 절대로 서로 잊지 말자고. 내 이름이랑 당신 이름 새겨서 준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 물어? 왜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해? 인수 씨, 제발 숫자를 세지 말고 내 이름을 불러줘요. 김금자, 석자만 불러달라고요. 인수는 힘들게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93, 86, 79. 인수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금자는 냉정하게 초시계를 눌렀습니다. 55세의 상담사는 55세 소년의 고통을 관찰하며 차트 위에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비극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경춘선 전철이 다시 한번 차가운 가을 공기를 배며 지나갔습니다. 30년 전에 그들은 저 기차 안에서 영원을 약속했지만 2025년에 그들은 1미터의 거리에서 서로를 타인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지친 듯 침대에 기댔습니다. 금자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완벽한 전문가의 그것이었으나 방문을 나선 순간 그녀는 문에 머리를 기댄 채 낮은 목소리로 움조렸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네요. 인수 씨, 내일 다시 봐요. (502호실의) 공기는 어제보다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금자는 상담용 보드에 끼워진 차트를 넘기며 인수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전두축두침의 환자 특유의 무표정이 인수의 얼굴을 덮고 있었지만 창밖에서 전철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확장되며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금자는 그 찰나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차트에 청각적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반응 관찰됨이라고 건조하게 적었습니다. 인수는 오늘도 탁자 위에 놓인 그 낡은 가죽 시계를 손가락으로 더듬고 있었습니다. 시계의 유리 표면에는 세월의 풍파를 견딘 미세한 흠집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인수의 마디 굵은 손가락은 그 흠집 하나하나를 읽어내듯 느릿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금자를 보며 어제와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선생님, 이 시계 뒷면에 적힌 이 글자가 무슨 뜻일까요? G랑 I,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자꾸 가슴이 가래가 끓는 것처럼 답답하고 아려요. 인수 씨, 그건 가래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내뱉는 울음이에요. 당신은 잊었지만 당신의 가슴은 여전히 그날 홍제동 세탁소의 뜨거운 증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는 금자, 아이는 인수,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자고 다짐했던 그 시계가 이제 당신에게는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되었네요. 다행이에요.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서 만약 당신이 나를 알아봤다면 당신의 그 무너진 뇌세포가 죄책감 때문에 먼저 타버렸을지도 모르니까. 금자는 감정을 자제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철저히 훈련된 전문가의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환자분의 무의식 속에 저장된 소중한 상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지로 기억하려 애쓰지 마세요. 지금은 그저 그 물건이 주는 촉감에 집중해 보시겠어요? 부드러운가요? 아니면 거친가요?
금자는 인수의 손을 직접 만지는 대신 상담용 도구인 깃털과 매끄러운 돌을 내밀었습니다. 역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거리두기였습니다. 인수는 깃털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전철을 보았습니다. 저 기차 어디로 가는 걸까요? 왠지 저걸 타면 제가 기다리는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집을 들고 수줍게 웃던. 근데 그 친구 얼굴이 자꾸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해요. 선생님, 혹시 그 친구 저 때문에 많이 울었을까요? 아니요. 울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당신을 원망하느라 울 시간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클라츠킨 종양을 간병하며 배액관을 비울 때마다 당신이라는 얼룩을 지우려고 얼마나 독하게 맘을 먹었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인수 씨, 왜 당신의 그 망가진 뇌는 30년의 화려한 회장님 생활은 다 지워버리고 고작 그 가난했던 세탁소 집 딸만 남겨둔 거죠? 차라리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지. 금자는 차트에 과거 연인에 대한 죄책감이 투사된 망상 가능성이라고 냉정하게 기술했습니다. 인수는 금자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시계를 움켜쥐었습니다. 선생님은 참 따뜻한 분 같아요. 어제 처음 뵙는데도 왠지 선생님 손을 잡으면 다 나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상담사님, 한 번만 제 손 좀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가 너무 시려요. 인수는 자신의 가슴팍을 가리키며 아이처럼 매달렸습니다. 금자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상담 지침에는 환자와의 과도한 신체 접촉을 금하고 있었지만 금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인수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상담사로서의 치유적 접촉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그것은 30년을 참아온 여자의 간절함이기도 했습니다. 인수의 체온은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금자는 그의 손등에서 느껴지는 검버섯의 질감과 앙상한 뼈마디를 느끼며 1985년 유진상가 옥상에서 나누었던 100원짜리 동전의 매끄러운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인수는 금자의 손을 잡자마자 안심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제야 좀 배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손이 꼭 그 친구 손처럼 단단하고 정직하네요. 금자는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그녀는 다시 차가운 상담사로 돌아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남인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정서적 이완 지수가 높아졌으니 내일은 과거의 장소들을 사진으로 보며 회상요법을 진행해 볼게요. 오늘 밤엔 경춘선 소리를 자장가 삼아 푹 주무세요. 금자는 인수를 향해 가볍게 목례하고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독백을 내뱉지 않는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오직 구두굽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방안을 울렸습니다. 인수는 침대에 기댄 채 멀어지는 금자의 발소리를 한참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30년 전 남이섬의 달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복도로 나오는 순간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며 차가운 대리석 벽을 짚었습니다. 완벽하게 제어된 요양원의 온도가 그녀의 달아오른 손바닥에 닿아 비릿한 현실감을 일깨웠습니다. 금자는 주머니 속에서
서로 부딪히는 동전의 진동을 손가락 끝으로 느꼈습니다. 30년의 사막을 건너온 그 소리가 이제 그녀가 견뎌야 할 마지막 순간의 무게를 지탱하는 유일한 닻이었습니다. 상담 심리사 김금자는 이제 차트를 가슴에 품고 복도 끝 어둠 속으로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라온헤이븐의 초봄은 고요했으나 싸늘했습니다. 창밖의 북한강은 해빙기를 맞아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을 밀어내고 있었고 그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금자의 평온을 깨뜨리러 온 가문의 침입자들처럼 들렸습니다. 원장의 집무실. 평소 자애롭던 공기는 간대였고 최고급 가죽 소파에는 인수의 조카이자 그룹의 실세인 남성훈 전무와 법무팀 변호사가 서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 전무는 금자가 들어서자마자 훑어보는 시선에 노골적인 경멸 대신 마치 불량 부품을 검수하는 듯한 무언가 흠을 잡으려는 눈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자의 이력이 적힌 서류 뭉치를 금자에게 내밀었습니다. 김금자 씨, 오해는 마십시오. 저희는 삼촌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그룹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금자 씨는 이 그룹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지 않은 채 바른 자세로 앉아 남 전무의 미간에 잡힌 욕망의 주름을 살폈습니다. 10년 전 사별한 남편의 주치의가 사망 선고를 내릴 때의 그 무미건조함을 기억하며 금자는 상담사의 자세를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남 전무님, 저는 원장님의 정식 스카우트를 받은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인지 재활이 제 유일한 평가지표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목적이시라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데이터에 집중하시는 게 효율적일 겁니다. 금자의 목소리는 얼음물처럼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남 전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변호사가 내민 녹취록 한 장을 금자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망상을 이용해서 감성적인 설계를 하시는 모양인데 기업의 생리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예쁜 친구니 기다리던 사람이니 하는 말들 법정에선 아주 훌륭한 의도적 접근의 증거가 되죠. 오늘부로 당신 해고입니다. 원장님, 이 리스크 지금 당장 제거해 주시죠. 인수 씨,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제국이 당신의 뇌세포 한 줌보다 가볍게 취급받고 있네요. 저 사람들은 당신의 영혼이 20세의 소년으로 돌아간 것을 리스크라고 부르지만 나는 비극이라고 불러요. 당신의 이름을 금고 번호로만 기억하는 저들에게 당신이 진짜 남인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뿐이라는 게 오늘따라 지독하게 시리고 아프네요. 원장은 안경을 벗어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개입했습니다. 평소 금자에게 엄격하던 그였지만 지금의 목소리는 제자를 지키는 거대한 방패와 같았습니다. 남전무, 여긴 자네 회사 회의실이 아니야. 그리고 김금자 선생은 내가 10년 동안 지켜본 내 최고의 제자이자 동료지. 이 사람이 사별의 지옥을 건너 상담사가 되기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자네는 몰라. 회장님이 지금 유일하게 밤에 잠을 자고 배액관 소독을
거부하지 않는 이유가 누구 덕분인지 데이터로 보여줘? 원장은 모니터를 돌려 인수의 바이탈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금자가 투입된 이유, 확연히 안정된 수치들. 이건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논리야. 김 선생을 건드리는 건 환자의 생명줄을 끊는 거랑 같아. 유 원장, 남 회장님 뇌 속엔 지금 1985년에 시집 한 권뿐이야. 거기엔 자네들 지분 따윈 적혀있지 않아. 돌아가게. 김 선생의 자격은 내가 보증하니까. 남 전무 일행이 분노를 사기며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금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금자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 봤지? 이게 자네가 싸워야 할 진짜 현실이야. 오늘 상담은 쉬어. 자네 눈빛에 도끼가 서렸어. 그 눈으론 인수 씨 못 봐. 금자는 원장의 방을 나와 502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문고리의 차가운 금속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인수는 여전히 창밖의 경춘선 철길을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인수 씨, 당신은 가평 선착장에서 시집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의 육신은 저 괴물들의 리스크가 되어 있네요. 내가 상담사로 남아야 할지, 당신의 연인으로 저들과 싸워야 할지, 이 100원짜리 동전이라도 던져서 묻고 싶어요. 금자는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동전의 진동을 손가락 끝으로 느꼈습니다. 짤랑. 그 소리가 그녀의 뜨거운 분노를 냉철한 보호 본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견뎌낸 세탁소 집 딸의 인내는 이제 자본의 탐욕을 견뎌내야 하는 상담사의 전문성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가장 화려한 순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해진 상대를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끝까지 가려주는 그늘이 되는 것인가 봅니다. 금자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서 문고리를 쥔 손을 서서히 풀었습니다. 그녀의 굽었던 등이 다시 단단하게 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차가운 상담사로, 그러나 누구보다 뜨거운 보호자로 그 문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전 10시, 502호실은 쏟아지는 봄 햇살로 인해 오히려 비현실적인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금자는 차트를 무릎 위에 놓고 단정한 상담사 복장으로 인수 앞에 앉았습니다. 인수는 창밖의 경춘선 선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두축두침의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정동 둔마 상태였지만 금자는 그의 미세한 눈꺼풀의 떨림에서 불안의 수치를 읽어냈습니다. 금자는 차트의 환자,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지연됨, 시각적 유도 필요라고 냉정하게 기록했습니다. 남인수님, 저를 보세요. 오늘은 선생님의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물건들이 어떤 기억을 부르는지 느껴지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금자는 가방에서 1985년 종로서적에서 인수가 건네주었던 이제는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시집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장을 천천히 넘겨 그 안에 박제된 코스모스 아파를 인수의 시선 앞에 두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아파는 이제 갈색으로 변해
금방이라도 부스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인수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아파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차마 꽃잎을 만지지는 못한 채 손가락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안개 같은 습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이 반응을 정서적 공명으로 분류하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반응까지 걸린 시간 15초. 이 꽃, 기억나시나요? 얇고 투명하지만 향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선생님, 이 꽃을 보고 있으니까 자꾸 가슴 한 구석이 종이에 베인 것처럼 따끔거려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꽃을 누구한테 준 적이 있나요? 인수 씨, 당신은 이 꽃을 정독 도서관에 그 서늘한 침묵 속에서 나에게 줬어요. 당신의 떨리던 목소리, 내 연습장 위에 놓이던 그 분홍빛 진심. 당신은 기억하지 못해도 당신의 심장은 그날의 온도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의 뇌세포 어딘가에도 이 코스모스가 여전히 피어 있는 거겠죠. 하지만 나는 상담사니까 당신에게 그래요, 그게 나예요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금자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트에 시각 자극에 대한 통증적 정서 반응 관찰됨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1970년 발행된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 인수의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인수는 동전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어린아이가 보물을 발견한 듯 동전을 눈앞으로 가져가 유심히 살폈습니다. 1970이라는 숫자를 손톱 끝으로 긁어보는 인수의 표정이 묘하게 일렁였습니다. 1970년. 선생님,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죠? 이걸 들고 있으면 자꾸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주 높은 계단, 붉은 노을이 보이는 곳, 거기서 누군가랑 약속을 한 것 같은데. 금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상담사로서의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수의 무의식 속에 남은 남산의 약속이 각성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루시드 인터벌로 가기 위한 희망적인 데이터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던지기로 하셨나요? 동전인가요? 아니면 마음인가요? 금자의 질문에 인수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한번 경춘선 열차가 지나가며 긴 경적을 울렸습니다. 인수는 그 소리에 반응하듯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차를 타야 해요. 그 친구가 기다려요. 가평 선착장. 아니, 비둘기요. 선생님, 제가 그 친구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제 진짜 이름을 불러주던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인수 씨,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그 사람은 바로 여기 있어요. 당신 앞에 앉아 당신의 무너진 시간을 꿰매고 있는 이 상담사가 바로 그 금자라고요. 하지만 지금의 당신에게 나는 그저 친절한 타인일 뿐이죠. 당신이 찾는 그 예쁜 친구는
당신의 망각 속에 가두고 나는 이렇게 당신의 고통만 마주하고 있네요. 인수 씨, 제발 그 안개 속에서 한 걸음만 더 나와줘요. 금자는 차트에 청각 및 시각 복합 자극을 통한 루시드 인터벌 전조 증상 확인이라고 냉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상담 지침상 과도한 신체 접촉은 금기였지만 환자의 불안을 제어하기 위한 전략적 접촉이라는 명분을 세웠습니다. 인수는 금자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5년간의 간병과 30년의 생활이 고스란히 박힌 그 손. 인수는 그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더니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손, 참 따뜻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 기분이 들까요? 꼭 아주 오래전부터 제 곁을 지켜주던 사람 같아요. 금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인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502호실은 정적 속에 오직 가습기의 증기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인수님, 이 동전과 시집은 제가 잘 보관해 둘게요. 내일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절의 벚꽃길 사진을 좀 가져올게요. 금자는 짐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완벽한 전문가의 그것이었으나 문을 닫고 복도로 나오는 순간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벽에 기대어 무너질 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금자는 주머니 속 동전을 꽉 쥐었습니다. 짤랑이는 그 차가운 소리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인수의 영혼은 여전히 그 1985년의 서가 사이를 헤매며 그녀를 부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금자는 다시 등을 펴고 차트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일은 더 냉정하게 그리고 더 치열하게 그의 기억을 흔들어 깨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상담사 김금자로서 그리고 연인 김금자로서 수행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었기에 (2026년) 가을 임종을 3일 앞둔 502호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도쯤 더 차가웠습니다. 인수의 호흡은 이제 폐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거친 쇳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의 눈동자만큼은 투명할 정도로 맑아져 있었습니다. 금자는 인수의 침대 곁에서 바이탈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수축기 혈압 80, 산소 포화도 88%. 수치들은 이제 이 남자의 육신이 지상에서의 인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음을 냉정하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허공을 향해 가늘게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아무것도 없는 백색 공간을 마치 책장의 책들을 하나씩 훑쳐내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56세의 거친 손마디 위로 1985년 가을의 금색 햇살이 환각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의 무균적인 인공 공기 사이로 오래된 종이가 내뿜는 퀴퀴하고도 달콤한 냄새가 번지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종로 서적에 사람이 참 많네요. 계단 아래까지 줄을 섰어요. 저기, 저 코스모스 시집 아직 남아있나요? 제가 누굴 좀 줘야 하는데. 인수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선명했습니다. 그는 지금 하얀 벽지로 둘러싸인 요양원이 아니라
눅눅한 종이 냄새가 진동하는 1985년의 서가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금자는 차트를 펼쳤습니다. 평소라면 거침없이 적어 내려갔을 그녀의 만년필 끝이 종이 위에서 잠시 망설이다 작은 잉크 얼룩을 남겼습니다. 환자, 시공간적 중첩 환각 상태, 1985년 특정 장소로 의식 회귀함, 임종기 의식 혼탁 상태에 서의 발언으로 판단됨. 금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 위를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심장에도 날카로운 흉터가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인수 씨, 당신의 뇌세포가 타버리면서 마지막으로 태우는 연료가 고작 1985년의 나인가요? 당신이 나면수로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제국은 다 어디로 가고 왜 내 세탁소 냄새나는 이름만 당신 곁을 지키고 있는 건가요? 모니터에 찍히는 당신의 심장 박동 곡선이 당신이 깎아주던 그 나무 조각상에 거친 결 같아서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인수는 갑자기 금자의 손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30년 전 공항에서 놓쳤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여기는 서점인데 왜 이렇게 차가운 냄새가 나죠? 아, 친구가 올 때가 됐는데 그 친구는 늘 세탁소 증기 냄새를 묻히고 오거든요. 선생님, 혹시 그 친구 못 보셨나요? 키가 요만큼 하고 눈이 아주 맑은 친구인데. 금자는 인수의 시선이 머무는 허공을 같이 나란히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상담사로서 인수의 환상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존엄임을 그녀는 수천 번의 실습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상담사로서의 굳건한 자세에 아주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남인수님. 그 친구는 지금 오고 있어요. 아마 종로 2가 육교를 건너고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 빳빳하게 풀먹인 셔츠 냄새를 풍기며 이 문을 열 거예요. 금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투명했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 손은 1970년에 발행된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부서질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다시 차트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판단됨이라는 객관적 서술 대신 상담사로서 써서는 안 될 주관적인 단어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환자, 그리운 대상을 찾으며 심리적 안정을 갈구함. 기다림이 너무 길어 보임. 인수는 경춘선 열차의 경적 소리에 반응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에는 현대식 요양원 건물뿐이지만 인수의 눈에는 춘천행 비둘기호의 낡은 플랫폼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오네요. 비둘기호예요. 선생님, 제가 배 시간을 놓칠까봐 겁이 납니다. 금자 손을 잡고 남산에 가야 하는데 계단이 너무 높아서 다리가 자꾸 후들거려요. 인수 씨, 남산 계단은 이제 높지 않아요. 내가 당신의 지팡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게요. 당신이 현수로 살며 짊어졌던 그 무거운 가시 왕관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30년 공백, 그 아픈 얼룩은 내가 다 닦아두었으니까. 그런데 왜 자꾸 내 이름을 상담사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나를 봐요, 인수 씨. 당신이 기다리는 그 금자가 바로 여기 있는데
금자는 차트를 적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로 인수의 거친 숨결이 닿았습니다. 마지막 차트 기록은 더 이상 상담사의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삐뚤빼뚤하게 휘어진 글씨들이 그녀의 무너지는 이성을 대변했습니다. 환자, 아니, 인수 씨,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치를 빼는 검사 따위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이름을 불러줘요. 금자는 차트를 덮어버렸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그녀의 업무 윤리가 사랑이라는 지독한 통증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인수는 다시 지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인공호흡기 마스크에 하얗게 서린 김이 그의 미세한 숨결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인수의 머리맡에 앉아 30년 전 그가 건넸던 시집의 코스모스 아파를 꺼냈습니다. 56세의 남자는 20세의 소년이 되어 꿈결 같은 서가를 헤매고 56세의 여자도 20세의 소녀가 되어 30년 전처럼 그 길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사막은 이제 사라지고 502호 실은 1985년 종로서적의 서늘하고도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남인수님, 이제 책방 문 닫을 시간이에요. 우리 조금만 더 자고 나면 내일은 정말 남산 계단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동전 챙겨왔으니까요. 금자는 인수의 거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상담사의 차가운 기록지 위로 30년을 참아온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번졌습니다. 상담사로서의 오점이자 인간으로서 남기는 유일한 서명이었습니다. 인수는 잠결에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1985년 종로서적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의 햇살과 똑같은 온도였습니다. 임종 첫째 날, 기억의 계단은 그렇게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채로 서서히 어둠에 잠겨갔습니다. 임종 전 이틀째, 502호실의 시계는 이제 숫자를 지우고 오직 죽음의 박자만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수축기 혈압 70, 산소 포화도 82%, 모니터 위에 그려지는 곡선들은 이제 완만한 언덕이 되어 평지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듯 했습니다. 금자는 인수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상담용 차트가 들려 있었지만 오늘 그녀가 적어 넣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록해야 할 임상 데이터보다 목격해야 할 영혼의 뒷모습이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인수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진 듯 미동도 없었습니다. 거칠어진 피부 위로 내려앉은 오후의 가을 햇살이 인수의 얼굴을 투명하게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인수의 주름진 손등 위에 놓인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보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30년을 부딪히며 닳아버린 그 둔탁한 금속 덩어리들이 어쩌면 인수의 마지막 숨을 붙들고 있는 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자는 차트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10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상담사라는 견고한 직업의식이 바스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흰 가운 뒤에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생의 정적을 깨뜨리듯 인수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제까지의 그 흐릿하고 초점 없던 망각의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안개를 단숨에 걷어낸 듯
투명하고 시릴 정도로 명징한 빛이 인수의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의 마지막 등불이 타오르는 찰나의 각성이었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려 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자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30년을 돌아 40년의 세월을 뚫고 마침내 제 주인을 찾아온 이름. 인수의 목소리는 56세 남성의 탁함을 완전히 벗어던진 채 1985년 종로서적에서 시집을 건네던 그 맑은 소년의 음색을 품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금자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남산 계단 끝에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동전 던져야 하잖아. 우리 약속했잖아. 인수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금자의 손을 찾아왔습니다. 검버섯이 내려앉은 거친 손이 금자의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깍지를 끼듯 파고들었습니다. 56세의 여자는 25세의 소녀가 되어 그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돌아왔군요. 나를 알아보는군요. 당신의 뇌세포가 마지막으로 허락한 이 찰나의 기적이 왜 하필 당신이 죽어가는 오늘이어야 하나요? 30년 동안 당신을 원망하며 다듬었던 내 인내가 당신의 그 금자야 한마디에 소금 인형처럼 녹아내려요. 나를 봐요, 인수 씨. 당신이 기다리던 그 예쁜 친구, 지금 당신 곁에서 당신이 이름을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인수는 금자의 얼굴을 찬찬히 훑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거칠어진 손마디, 희끗해진 머리칼까지 하나하나 자신의 망각된 지도 속에 다시 그려 넣는 듯 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지. 내가 현수, 형으로 사느라 너를 내 마음이라는 세탁소 구석에 너무 오래 처박아뒀어. 너는 여전히 그때처럼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 냄새가 나네. 고마워, 금자야. 끝까지 나 찾아와줘서. 인수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 동안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진짜 이름 남인수로 흘리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금자는 인수의 눈물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상담사로서가 아니라 30년을 기다린 연인으로서의 마지막 세탁이었습니다. 인수 씨, 괜찮아요.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잊은 적 없어요. 당신의 영혼이 나를 기억해서 이렇게 마지막 배 시간을 맞춰준 거잖아요. 가평 선착장도 남산 계단도 이제 다 왔어요. 우리 이제 동전 던져요. 금자는 인수의 손바닥에 동전 2개를 쥐어주었습니다. 인수는 그 동전을 꽉 쥐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1995년 여의도 벚꽃 아래서 니콘 카메라 셔터를 누르던 그 찬란했던 봄날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인수의 눈동자가 다시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성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자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금자야, 나 무서워. 기차 소리가 자꾸 멀어져. 나 혼자 비둘기호 타고 가는 거야? 아니요, 인수 씨.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내 기억이 당신의 날개가 되어줄게요. 당신이 하늘로 남긴 그 하얀 궤적을 내가 활주로가 되어 끝까지 지켜볼게요.
무서워하지 마요. 그냥 내 이름을 부르며 자요. 내가 금방 따라갈게요. 금자는 인수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56의 여자가 56의 소년을 품에 안고 30년의 사막을 건너온 마지막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인수의 호흡이 잦아들며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깊은 잠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지만 그의 입술에는 방금 전 부른 금자의 이름이 옹기처럼 머물러 있었습니다. 임종 셋째 날 502호실의 공기는 이제 이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축기 혈압은 측정 불가, 산소 포화도는 이미 의미 없는 숫자가 되어 모니터에서 사라졌습니다. 어제의 그 기적 같던 금자야라는 부름은 마치 먼 우주에서 잠시 날아온 신호처럼 아득해졌습니다. 인수는 다시 깊고 어두운 망각의 수렁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각성의 등불은 꺼졌고 남은 것은 거칠게 갈라진 입술과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해 열린 눈동자뿐이었습니다. 금자는 이제 차트를 들지 않았습니다. 기록해야 할 데이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상담사가 아닌 25살 금자가 된 채 의자를 침대에 바짝 붙여 앉았습니다. 그녀는 인수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서 그 온기가 식어가는 과정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미세하게 달싹였으나 새어나오는 것은 단절된 공기의 흐름뿐이었습니다. 인수의 목소리는 단 한 글자도 채 완성하지 못한 채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또렷했던 고백은 온데간데였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육체라는 낡은 외투를 벗어 던지기 위한 처절하고도 고요한 몸부림뿐이었습니다. 인수 씨, 이제 애쓰지 마세요. 어제 당신이 불러준 내 이름 석자로 나는 남은 삶을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이제는 명확한 대화도 또렷한 약속도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내는 이 거친 호흡 소리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장엄한 작별 인사로 들려요. 보세요, 인수 씨. 당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하늘길이 이제 막 열리고 있어요. 금자는 인수의 손목에서 째깍거리는 낡은 가죽 시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손목에 찼습니다. GNI의 이니셜이 금자의 맥박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인수의 시간은 멈추려 하지만 금자의 시간은 인수의 기억을 품고 계속 흘러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인수의 눈동자가 아주 느리게 창밖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이제 경춘선 철길도 북한강의 물결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높은 곳, 구름 너머의 활주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김포공항 전망대에서 금자가 바라보았던 그 하얀 궤적이 이제 인수의 눈앞에 마지막 이륙의 길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주머니에서 1970년 발행된 100원 동전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수에 굳어가는 양 손바닥 위에 하나씩 올려주었습니다. 짤랑이는 금속의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인수 씨, 이 동전 당신이 가져가요. 천국 가는 계단이 너무 높으면 거기서 하나 던져보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이 잘 도착했다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비행기 궤적은 보이지 않아도 하늘에 길을 남긴다면서요. 당신이 남긴 그 길, 내가 끝까지 보고 있을게요. 2026년 가을의 어느 오후, 인수의 마지막 숨이 평온하게 멎었습니다. 절규는 없었습니다. 금자는 인수의 눈동자를 부드럽게 감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의 임종을 지켰을 때보다 더 담담하고 더 숭고한 침묵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인수의 얼굴에는 56세의 회장이 가졌던 모든 욕망과 고통이 씻겨 내려가고 오직 1985년 종로서적에서 시집을 건네던 그 맑고 수줍은 소년의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영혼의 이륙이었습니다. 금자는 인수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만히 맞댔습니다. 30년의 사막을 건너온 연인이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인수는 천국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비행기에 올랐고 금자는 지상에서 그를 보내는 가장 완벽한 활주로가 되었습니다. 금자는 다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상담용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미 멈춰버린 시계 바늘 대신 자신의 심장으로 받아 적은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6년 가을 502호 남인수.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고 가장 아름답게 이륙했다. 이제 그가 남긴 궤적을 따라 내가 남은 계단을 오를 차례다. 사랑은 마주보는 축제가 아니라 떠나는 이의 뒷모습을 가장 고결한 침묵으로 배웅하는 숭고한 의식인가 봅니다. 금자는 비로소 완성된 사랑의 무게를 실감하며 차트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인수의 체온이 사라진 방 안에서 오직 금자의 손목에 채워진 GNI 시계만이 째깍거리며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2027년) 가을, 인수가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금자의 방은 이제 1985년 세탁소의 증기도, 2015년 병원의 소독약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대신 잘 말린 햇볕 냄새와 은은한 차 향기가 공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57의 금자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는 30여 년의 풍파를 견뎌낸 한 여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이제 깊은 골짜기가 아니라 그녀가 살아낸 인내의 흔적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금자는 자신의 왼쪽 손목에 채워진 낡은 가죽 시계를 가만히 어루만집니다.
GNI 인수가 30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지켜냈고 마지막 순간 금자의 맥박 위로 돌아온 그 시계는 여전히 쉼없이 태엽을 돌리고 있습니다. 금자는 주머니에서 1970년 발행된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 화장대 위에 올려둡니다. 인수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던 그 동전의 짝입니다. 이제 금자에게 이 동전은 던져야 할 숙제가 아니라 이미 도착한 이가 보낸 안부 인사와 같습니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어 상담 노트를 펼칩니다. 인수 씨, 당신이 떠난 뒤의 세상은 의외로 평온해요. 당신이 남긴 그 하얀 비행기 궤적을 따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는 투명한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기분이 들거든요. 30년의 삶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건 기다림이 아니라 사랑은 결코 시공간에 갇히지 않는다는 진리였어요. 당신은 지금 그곳에서 1985년의 시집을 읽고 있나요? 아니면 1995년의 남산 계단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금자는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 깃이 그녀의 턱 끝에 닿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여전히 굵고 거칠지만 그 손은 이제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친 손으로 타인의 눈물을 닦아줄 때 금자는 자신이 인수의 영혼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음을 느낍니다. 금자는 집을 나서 근처 공원의 가파른 돌계단을 오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숨이 차오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봅니다. 째깍거리는 소리는 인수가 그녀의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 발소리처럼 들립니다. 계단 꼭대기에 다다르자 탁 트인 서울의 전경이 보입니다. 저 멀리 롯데타워보다 더 높이 인수가 이륙했던 그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금자는 난간을 잡고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습니다. 1985년 유진상가 옥상에서 불던 그 바람과 같은 냄새입니다. 금자는 거울 같은 하늘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인수 씨, 오늘도 당신에게 한 계단 더 가까워졌네요. 금자는 석양을 바라보며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 내려갑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 걷고 있지만 30년의 세월을 함께한 인수의 영혼과 완벽하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제2부 기억의 계단은 여기서 멈추지만 금자가 오르는 그 천국의 계단을 오늘 우리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르는 이 천국의 계단 끝에는 누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